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드디어 2024년 사실은 뭐 9급 시험은 자 이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됐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점수에 물론 이제 뭐 채점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자신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한 과정을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실수했던 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실수라는 거는 시험의 한 부분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시험을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저는 지방직 시험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 하나도 없어. 됐죠? 자,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계속 생각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시험을 또 준비하실 분들도 이 해설 강의를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지방직 전체적인 말씀에 앞서서 자, 이번에 지방직도 물론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사실은 조금 의외의 문제가 있긴 했어요. 있긴 했는데 근데 전체적인 문제는 그동안 기출됐던 거 그리고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는 데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2025년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기출은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면 자,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총평을 먼저 잠깐 할게요. 자, 일단 전체 난이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평이했어요. 그래서 작년 지방직, 올해 국가직과 저 유사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근데 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건축물 문제 중에 13번 문제가 있었는데 13번 문제는 사실은 매우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면 합격을 위해서 한국사에서 필요한 점수는 한 95점쯤. 물론 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선지들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료가 그러니까 청일전쟁의 결과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이 나왔거든.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이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사료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걔 때문에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선지와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거법으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합격을 위해서 한국사에서 필요한 점수는 95점.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 문제까지 틀린다면 90점. 근데 이제 90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대사, 그다음에 분야사별, 그다음에 문항 분석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최근에 거의 정치사 몰빵 분위기인데 그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정치사 문제입니다. 거의 그냥 정치사에서 출제가 됐다. 자, 그런데 그리고 문화사는 최근에 보면 4문항에서 한 5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 그것도 비슷해요. 그것도 비슷하게 나왔어. 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사 마지막 고득점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사거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문화사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문화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13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기에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경제사회사인데 경제사회사는 보통 때보다는 조금 더 출제가 됐어요. 조금 더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최근에 출제 분위기를 보면 경제사 한 문제 그다음에 사회사, 그러니까 경제사 한 문제 그리고 사회사는 빵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왔죠. 경제사가 한 2문항쯤 나왔고 그다음에 사회사가 한 문제 나왔어. 근데 참고로 요 사회사 문제가 얘가 뭐였냐면 얘가 밀란 문제였거든요. 밀란. 근데 각 시대별로 사실은 밀란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뭐 원종과 연호에 난, 김삼이 요심에 난, 홍경래에 난, 진주밀란, 그래서 임술밀란 이렇게 이제 고르는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홍경래의 난과 그 다음에 임술밀란의 순서만 여러분이 잘 잡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밀란이라서 사회사로 잡기는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정치사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사, 꼭 사회사는 뭐 꼼꼼히 안 봤어도 정치사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 두 문제는 온전히 경제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뭐 찍기특강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현대경제는 정말 시간 없으면 뭐만 본다? 농지개혁만 보면 된다 그랬죠. 이승만 때. 그리고 만약에 하나쯤 더 본다면 박정희의 경제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자, 이렇게 해서 딱 두 군데 정도만 경제는 현대사는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현대사회, 현대문화 그냥 거의 다 무시.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농지개혁법이 나왔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는 뭐냐면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조세제도를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 조선시대 여러 조세제도들을 시간 순서대로 전기부터 후기까지 해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사 두 문제는 온전히 경제사에서 출제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 분류사별 자 출제 경향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경제가 한 문제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대사인데 자 시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찍기 특강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선사 파트가 올해 국가직에서 안 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방직에서 무조건 출제가 될 거다. 그리고 특히 고조선과 여러 나라 성장 국가 형성 쪽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근데 사실은 오히려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선사 신석기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고조선 연나라 성장도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고대 정치에서 특징은 뭐냐면 그 한국사 전체 출제율 1위.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많게는 두 문제도 나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삼국의 발전과 항쟁. 그래서 특히 5세기, 6세기, 7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거 좀 특이하죠. 근데 이게 그 워낙 많이 출제되던 이 주제가 올해 국가직도 안 나왔어. 근데 지방직도 안 나왔어. 그 이제 둘 다 안 나왔어요. 그 참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주제가 안 나오고 얘는 뭐였냐면 사실은 백제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그 백제 제도사를 물어봤는데 내용은 그렇게 심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세경제에서 중세정치에서 사실은 그 요번에 국가직에서 너무 안 나왔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출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 구강. 그래서 태조, 광종성종. 특히 광종성종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10년간 지방직에서 3번밖에 안 나왔지만 보셔야 됩니다. 했는데 나왔어요. 이게 5번 문제지. 그쵸? 네, 그래서 자 최승로의 시문 18조를 주고 항상 성종 문제는 똑같잖아. 최승로의 시문 18조 주고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 문제야. 자, 그게 출제가 됐고. 자, 그다음에 근대 태동기 정치가 안 나왔어요. 이게 특징이고 그다음 근세만 한 문제 나왔으니까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에서는 정근대사 근현대사에서 최근에 요 정도 비율은 맞추는 것 같아. 그래서 전근대사가 대략 12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8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 시험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사 분류는 비슷하게 나왔고 근데 나머지 근현대사에서 대신에 특징은 뭐냐면 근대 개항기를 진짜 많이 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대사별로 보면 어떤 단원보다 근대계항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냈어요. 근대계항기에서만 5문항이 나왔거든. 자, 그다음 나머지는 네,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시대사별, 그다음에 분야사, 그다음에 분류사별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은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한국사 최근에 보면 다 자료제 시형으로 나오잖아. 네, 그 분위기는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단답식 문제랑 그다음 순서 그냥 잡는 문제는 두 문제에서 4문제밖에 없고 대부분은 자료를 읽어주는 문제였어요. 되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됐다. 자, 그다음에 변별력 있는 문제 제가 한 2문제 정도 꼽았는데 자,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원래 제가 이게 좀 여기 마지막에 지금 사실은 시험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 제가 굉장히 빨리 준비하고 빨리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그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는 13번 하나예요. 근데 13번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 진짜 어려워. 됐죠? 특히 1, 2번 중에 고민 많이 했을 거야. 그런데 19번 문제는 사실은 그 시문을 시키 조역이 좀 낯설긴 했지만 그러나 선지의 조합을 통해서 대충의 이제 그다음에 가가 조청 상민 수능무역 장정인 걸 아신다면 그럼 이제 보시면 사실은 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 2문항까지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한국사 공부하시다가 혹시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카페입니다. 그래서 제 카페로 자 언제든지 질문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설지랑 시험지도 제 카페에도 업로드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받아서 보실 분들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 볼 문제들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 이후에 2025년 지금 준비하실 분들도 이 해설 강의를 사실 많이 보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번에 이제 국가직에서는 선사 문제가 아예 없었죠. 근데 거기에 보란 듯이 지방직에서는 선사 문제가 무려 2문제나 나왔어요. 됐죠? 신석기랑 그 다음에 고조선 문제인데 자 1번 신석기입니다. 자, 이건 그냥 단답식이라 뭐 자료 볼 것도 없죠. 자, 가락바퀴와 뼈바늘.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요 가락바퀴 있잖아. 이거 신석기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쵸? 네, 그대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군장, 고인돌, 이러면 뭐야? 이 청동기 얘기 아니야. 청동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 끝. 예, 문제 되게 간단한 거였고. 자, 하나만 더. 나머지 선지문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나세요?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개가 보이면 무조건 신석기라 그랬어. 됐죠? 여기다 대고 조개, 저 어제도 불타는 조개 먹었어요? 막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죠? 그럼 조개 먹지 안 먹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시간의 단어야. 시간의 단어. 됐죠? 그래서 약속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생산경제의 시작.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한 사실은 생산경제, 농경을 하는 동물이 된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농경이 원래 신석기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맨날 나오는 키워드 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는 내가 이거 보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마지막 지방직 동영에서 제가 이제 도영반 저랑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내가 고조선 문제를 한번 냈는데 사료를 사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운데를 날리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팔주법으로는 했어. 근데 그때 고조선이 정답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구멍 찾았다. 여기 고조선 이거 가장 기본인데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사실은 그러니까 반고의 한서에 나오는 범금 8조. 그래서 8조법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됐죠? 자, 8조법이 출제가 됐으니까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디야? 이 나라는 고조선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조선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부정형이라 뭐 더더군다나 더 쉬웠어요. 자, 갑니다. 자, 동맹 끝났는데. 자, 동맹은 어디에 제천 행사야? 고구려. 됐죠? 그래서 여러분 게임에 이기시려면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돼? 가장 강한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셔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고구려가 동맹이잖아. 바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관직명 외우는 거 기본이죠. 이건 제가 처음에 이론반 시작할 때부터 하는 거야. 됐죠? 상, 대부, 장군. 됐죠? 그대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만, 자, 준왕. 그 다음에 중국 한과.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의 진사이에서 중개무역했다. 자, 전부 고전 설명이네. 그래서 틀린 거니까 1번 고구려를 고르시면 되죠.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이제 고대 정치 문제인데 근데 보통은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보통은 이 자리에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 들어와. 그런데 그 문제는 아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 문제를 좀 피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정삼이라는 바위에서 이들이 회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사료는 이전의 기출 사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동영 같은 데서도 다 보여드렸던 사료이기도 합니다. 자, 정삼회의를 진행하는 백제회의. 자, 그래서 백제 귀족회의가 출제됐지. 그러니까 나라는 어디야? 백제. 됐죠? 자, 육자평제 그리고 16관 등제를 마련했다. 이건 이미 3세기 고유왕 때부터 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걸 고르는 거니까 정답 몇 번? 1번. 됐죠? 자, 그냥 이렇게 푸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태학. 태학은 기억하지? 까먹으면 배신이요. 됐지? 졸아? 태학.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태학 그러면 고구려. 자, 그 다음에 인하는 발해의 연호죠. 발해 중에 어느 왕이지? 무왕. 그쵸? 자, 그래서 발해 무왕 때 연호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뭐야? 발해에 대한 얘기네. 자, 그 다음 4번. 골품 나왔으니까 신라. 됐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3번 문제도 사실은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4번 갈게요. 자,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지막 제가 찍기 특강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직이 승려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다가 지금까지 국가직에서 승려를 내지 않았는데 지방직에서는 안 낸 적이 없어요. 됐죠? 지방직에서 몇 번 안 낸 적이 있는데 그건 국가직에서 승려를 냈기 때문이야. 됐죠? 근데 올해 국가직에서 안 나왔잖아. 그 승려 무조건 나올 거다. 그래서 고대 승려 그러면 4명. 빅4. 그 다음에 중세 승려 빅4 4명. 그리고 플러스 뭐 1, 2 플러스 1, 2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효, 의상, 원광, 자장.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본다면 해초. 됐죠? 근데 해초는 항상 오답이다. 그랬는데 해초 문제가 나왔네. 됐죠? 자,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천축국 5군데를 보고 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왕호 천축국전. 됐죠? 네. 자,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의 저자 누구예요? 해초.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해서 승려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승려는 의천, 진울, 요새, 해심. 하나 정도 더 본다면 균형. 됐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승려 안에서 보통 문제가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승려 문제 무조건 나올 거다 했는데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너무 귀염둥이였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눈만 뜨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5번 갑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기구 했는데 자, 지금까지 그 고려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렇게 물어본 문제는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는 이 화통도감을 물어보는 문제는 화통도감을 요런 식으로 찍어서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인 것 같긴 해요.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비로소 가를 설치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최무선이지. 최무선. 최무선의 건의에 따라. 됐죠? 그래서 의지의 고려인. 그래서 원래 화약 제조는 사실은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기밀 중에 하나야. 근데 최무선이 이 화약 제조법에 계속 이걸 알아내려고 접근을 하다가 사실은 최무선이 실제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후에 조정에 건의를 했지. 그래서 1377년 그러니까 우왕 때 자,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화약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제조가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조됐던 그 제조를 했던 기구 이름이 뭐야? 화통도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화통도감에서 화약 제조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초로 사용된 게 언제라 그랬어? 이게 진포대첩. 외국 역태하는 우왕 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평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근데 화통도감 이렇게 찍어서 낸 거는 뭐 처음입니다. 근데 문제 이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지방직에서 지방직이 정말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주요 문화재라 그랬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주요 문화재 문제가 올해 지방직에서도 2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그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웠어. 됐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맞추시면 돼요. 자, 공교롭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왕 때 화통도감의 설치가 1377년이거든. 얘도 같은 해야. 그렇죠? 그래서 우왕 때 그러니까 1377년이네. 어디에서? 청주 흥덕사에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워낙 정치사 몰빵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사에서 국왕들의 업적을 설명하면서 아예 처음에 요람편부터 문화를 붙여가지고 문화사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왕 그러면 일단 여러분 뭐 기억하시면 뭐 기억하냐면 정치사에서는 우환이 많은 왕이다. 그래서 외국가 정말 하루가 멀다고 이 미친놈들 맨날 온다 그랬지. 그래서 밥만 처먹으면 온다 그랬잖아.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아예 밥도 여기 와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화도 왜군으로 쫓겨난다. 여기 이제 정치사고 우왕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문화사에서는 무조건 뭘 기억한다? 1377년 청주흥덕사에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뭐예요? 직지. 됐죠? 직지심체 요절. 근데 그냥 줄여서 직지라고 부르셔도 돼요.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직지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공인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러니까 금속활자죠. 자, 갑니다. 최윤희 등이 지은 의례서를 인쇄한 것이다. 요거는 이제 누가 한 거냐면 이제 수업시간에 이것도 다 말씀드렸죠. 이거 최우가 한 거야. 최우가. 그래서 강화천도기에 강화도에 가서 했는데 이게 상정 고금 예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얘가 시간이 제일 빨라요.
얘가 123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377년이잖아. 훨씬 빨라. 됐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정고금 예물은 오늘날 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부전이야. 그런데 전하지 않는데, 아니,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금속월자를 만들었던 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 이규보가 자신의 저서인 동국이상국집에서 최후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였던 최충원이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요 의뢰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사관들이 강화천도할 때 하나 챙겨오지 못하고 하나 소실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충원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필사를 해서 집에 개인적으로 하나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금속월자로 찍어라 라고 강화도에서 얘기하는데 그걸 이규보가 들은 거야. 그래서 자신의 저서인 동국이상국집에 써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금속월자본은 오늘날 전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몽골 침략을 물리치는 염을 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야? 대장경이잖아. 근데 첫 번째 대장경 처음 새긴 건 언제지? 누구의 침입 때? 예, 거란의 침입 때, 현종 때. 그죠? 자, 두 번째가 지금 여기죠. 그치? 그래서 고종 때 최후의 주도 아래 몽고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겠다. 그래서 대장경을 다시, 이게 조자가 새길 조자예요. 그래서 다시 대장경을 새겼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제조 대장경. 그렇죠? 근데 현재 이 8만 개가 넘는 목판이 다 남아 있어.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장경이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명 뭐라고도 불러요? 8만 대장경이라고도 부르지. 얘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야. 자, 현존하는 금속월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다. 이 정답이네요. 됐죠? 직지. 그치? 자, 우리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를 기록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고려문화재잖아. 그래서 고려문화재니까 얘는 제가 볼 때는 향약 구급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요 선지만으로는 사실은 향약 구급방 말고, 그러니까 조선 세종 때 편찬되는 향약 집성방도 사실은 이 선지에는 부합하는 사실은 책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 향약 구급방이나 향약 집성방 이런 의서를 얘기하는 거네. 됐죠? 자, 그래서 어쨌건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7번 갑니다. 병인양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대원군도 지방직이 정말 좋아하는 주제야. 됐죠? 그래서 대원군은 출제될 거다. 그리고 나오면 대부분 대원군 문제는 근데 정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자, 대원군의 정책 중에 지금 뭐에 대한 거야? 통상수교? 거부정책.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문제 유형이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지? 하나가 뭐야? 순서. 됐죠? 순서 기억나지? 이? 병인박해? 제너럴 조모노? 병인양요? 오펠트 도로 사건? 지금 나랑 같이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런 걸 시키고 지랄이야? 뭐 그러시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신미양요? 척합의에 걸림. 여기 6개. 그리고 만약에 사건을 찍어서 물어볼 땐 뭐밖에 없다 그랬어? 찍어서 물어보면 무조건 병신. 병신만 물어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근데 문제는 병인양요네요. 되죠? 자, 갑니다. 옳지 않은 거야. 프랑스 함대 맞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병인양요는 자, 병 모양이지 병. 근데 이 병이 뭐라고요? 병이 그러니까 산성 모양이잖아. 그래서 산성. 됐죠? 자, 그리고 이 병이니까 누가 쳐들어왔어? 풀란서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오고. 기억나죠? 자, 프랑스 맞잖아요. 그다음에 왜 규장각이 소실됐다? 맞잖아. 그다음에 어제연, 광성보 지금 산성 없죠? 광성보 그다음에 초지진 뭐 인제 이런데 그러니까 산성이 없으면 신미양요야. 그 병인양요는 산성. 기억나죠? 그래서 정족산성, 문수산성. 그치?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 천주교도를 처형한 것이 원인이었다. 맞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하지. 그래서 병인박해의 원인으로 자,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거죠.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자, 병인양요에 옳지 않는 거는 3번만 지금 신미양요 설명이었네요. 되죠? 정답 3번이었고요. 8번 갑니다. 자, 밀친이 의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고 마지막 동영반에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찍기 특강 때도 이거 말씀 또 드렸어. 그래서 일제강점기 출제율 1위는 1기, 2기, 3기. 그지?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 그다음에 빅3가 임시정부, 신간의 의열단, 애국단. 됐죠? 그래서 의열투쟁.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애국단이 나왔네요. 근데 사실 뭐 애국단 문제는 뭐 의열단 문제야. 됐죠? 그래서 의거. 자, 그래서 올해 국가직위에서는 뭐만 나왔었냐면 임시정부가 나왔고 신간협가 나왔잖아. 그래서 의열단, 애국단이 의거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방직위에서는 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그대로 나왔어. 되죠? 자, 김구는 상하이 각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서 이 의거에 자기가 주동자다. 그리고 이제 봤더니 이제 키워드 나왔네요. 끝났다. 김구가 누구에게? 윤봉길이. 끝났네요. 자, 그럼 이거 뭐야? 1932년 4월 윤봉길의 훈코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이지. 자, 그러면 이 단체는 어디예요? 자, 이 단체는 한인 애국단이지. 한인 애국단. 됐죠?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야? 한인 애국단 문제네요. 되죠? 한인 애국단으로 바뀌었어. 자, 선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봉창이 정답인데요. 그래서 한인 애국단은 되게 간단하잖아. 두 개만 기억하면 되지. 상하이에서 김구가 만들었고 만주사변 이후에 됐죠? 그래서 의열단은 1920년대 활약하고 애국단은 1930년대. 근데 애국단은 되게 쉬운 게 의국어 두 개밖에 없잖아. 봉봉브라더 기억나?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자, 위에가 윤봉길이고 밑에는 이봉창. 그래서 정답이네. 여러분 고종의 밀명을 받고 만들었다. 여러분 고종의 밀명을 만든 건 뭐죠? 얘는 1912년 자 임병찬이 만든 독립의군부지. 독립의군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조선명서는 여기 뭐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의열단이죠. 이게 의열단. 그지? 그다음에 일제가 날조한 자 백오인 사건 그러면 1907년 신민회.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자, 다음 같은 주장을 내세운 자 민족운동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오랜만에 나온 주제야.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운동사에서 3.1운동 빼고 설명할 수 없죠. 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게 문제가 너무 쉬워.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죠? 쉽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좀 변별력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은 그냥 임시정부를 내지 3.1운동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정말 3.1운동이 나왔네요. 됐죠? 자, 여러분 이 자료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총 3개를 얘기한 거야. 뭐야? 김인독립선언서 맨 뒤에 붙어 있는 공약 3장이에요. 공약 3장. 그래서 이 공약 3장만 누가 썼냐면 여러분 그 김인독립선언서는 6당 체남선이 쓰잖아. 그지? 근데 뒤에 붙어 있는 이 공약 3장만 만해 한용운이에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이 썼던 공약 3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지만 그 원래는 탑골공원에 모이기로 했는데 민족 대표들이 그 자리를 가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 태화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김인독립선언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경찰에 빨리 자수하자. 그때 거기서 이제 한용운이 뭐 이제 아시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빨리 연락부터 하려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이제 독립선에도 낭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쭈뼛쭈뼛 우리 다 돌려서 다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용운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공약 3장이라도 하자. 그 내가 공약 3장 하겠다. 그러니까 다 같이 여러분도 만세 삼창을 따라하시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태화관에서 자 한용운과 민족 대표들이 공약 3장을 낭독해요. 그 요것만요. 짧은 버전. 얘만 낭독하고 그 다음에 한용운이 선창을 하면서 만세 삼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조선총독부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사실은 신고를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주장을 내세요. 민족운동을 했으니까 정답은 뭐예요? 3.1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근데 혹시라도 이걸 보면서 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번, 4번은 진짜 고른 사람 없을 것 같고요. 3번, 4번 고르면 제가 더 드릴 수 없어요. 됐죠? 근데 혹시 이게 이거 만세 씨 같은데 이거 혹시 60만세 운동 아닐까? 그래서 그 이번에 조금 유혹을 느끼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공약 3장 자, 1919년 3.1운동 문제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결의사항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 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뭐 마지막 동영반에서도 얘기했고 찌개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그 지방직이 최근 10년간 정말 90년대 주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이랑 가보을미 개혁을 너무 안 냈다. 그래서 10년간 진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왔네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지금 이제 출제된 자료는 뭐야?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 됐죠?
자, 더욱농민운동이고, 더욱농민운동 진행 과정에서 맨 처음에, 그래서 더욱농민운동 일단 이제 순서 중요합니다. 라고 하셔서 순서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학에 대해서 디테일한 순서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동학을 꺼내놔서 뭐 갑신정변, 이모군란 뭐 이런 거랑 구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순서로 따지면 4개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스테이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1기, 그러니까 1월 고부밀란 때,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봉기를 호소하는, 그러니까 이 글은 사발통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 사료는 사발통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는 뭐다? 자, 그래서 문제는 동학 농민운동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해상공국 등의 정강을 발표했다. 해상공국을 혁파하라. 자, 이건 어디 나오냐면 갑신정변 14교조 정강에 나와요. 됐죠? 그래서 지금 자, 1번은 갑신정변이고요. 자, 2번 직강 끝났네요. 됐죠? 그러면서 폐정개혁안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 직강소의 설치는 정부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스테이지 3지. 스테이지 3가 뭐냐면 5월 전조화약기야. 기억나요? 그래서 정부와 화해하는 조약을 맺잖아. 5월 7일 날 전조화약을 맺죠. 자, 그리고 나면 전라도 53개 군에 직강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폐정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죠. 됐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별기군에 비해 차별받. 이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군란이잖아. 이모군란. 됐죠? 제가 올해 이모군란은 출제 안 될 거라 그랬죠. 왜냐면 이모군란 이제 최근에 보면 갑신정변 이모군란 잘 안 나오는데 국가직에서 이모군란이 나왔잖아. 그죠? 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자, 13부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그럼 뭐야? 자, 의병 1, 2, 3, 1, 2, 3, 1, 2, 3 제일 중요한 3, 3, 3. 그래서 정미 의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제가 이것도 뭐 도용 때도 말씀드렸고 마지막 찍기특강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뭐 소대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직에서 그러니까 의외로 고려 초기 국악 문제가 최근에 좀 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문제 전체 분석해 드리면서 최근 10년간 지방직에서 그러니까 고려 초기 국악 태조, 광종, 성종 문제가 3번밖에 안 나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해는 좀 봐야 된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출제될 것 같다라고 찍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 11번 같은 유형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엄청 말씀드렸는데 성종 문제의 가장 스탠다드형은 그러니까 가장 스탠다드형은 무조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야? 최승로의 시무 28조예요. 그래서 시무 28조를 주고 다음 상소문이 제시됐던 올린 또는 이걸 받아들인 국왕 때 있었던 일로 또는 국왕의 업적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성종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았다 그랬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 형태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무 28조를 가지고 자, 그래서 누굴 찾는 거야? 고려 성종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시무 18조 중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7조가 20조라 그랬잖아. 그래서 7조가 뭐냐면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래서 지방간 파견하라는 거. 그래서 차승로가 말하면 성종이 그냥 그 기대 그 이상으로 다 안다 그랬죠. 그래서 말하니까 바로 하잖아. 맞죠? 그게 바로 12목의 설치 아니야. 그리고 요게 20조예요. 그렇죠? 그럼 불교는 수신의 도구, 유교는 치국의 근원이다. 됐죠? 그러면서 유교와 불교를 구분하고 그리고 왕께서는 유교의 근거에서 정치하셔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20조. 되죠? 자, 그래서 성종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1번 개경의 나성을 쌓았다. 개경의 나성 쌓는 건 언제냐면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그러니까 강감찬의 건의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현종이고요. 전시가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건 누구야? 이건 광종의 아들 경종이죠. 경종. 5대 국왕. 그지? 자, 그 다음 주요 지역의 12목. 이거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최승로 18조, 7조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20조를 사료로 주고 7조를 답으로 고르는 거였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노비왕건법 나오면 누구야? 노비왕건법 나오면 4대 국왕 광종이잖아. 광종.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여러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갑니다. 자, 다음 미춘 왕의 재위기간 했는데 자, 얘도 제가 좀 찍어드렸던 문제야. 됐죠? 그래서 이번에 지방지에서 나올 거다라고 찍어드렸던 얘는 주제가 뭐예요? 얘는 뭐야 지금? 조선 전기의 정치.
그래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이야. 됐죠? 붕당 정치. 자,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 중에 그 중에 이제 제가 붕당은 출제 꼭지가 딱 4개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꼭지야. 됐죠? 자, 뭐에 대한 거야? 광해. 광해. 됐죠? 그래서 붕당 정치 전개 중에 광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광해 말씀드릴 때 또 이 얘기도 했죠. 자, 광해 시기에 있었던 것 중에 허준이 동의보감일 때 편찬한다. 그래서 동의보감은 그러니까 광해 때. 됐죠? 요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자, 가옥립을 지금 보냈어. 근데 이유가 뭐냐면 명나라가 지원금을 요청한 거야.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후금.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임진왜란때 돈 받은 것도 있고 그동안에 명나라의 관계가 있으니까 광해가 이걸 거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보내되 너무 나서지 말고 상황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러면서 아주 묘한 말을 해서 보내지. 됐죠? 지금 이제 그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광해의 실리적 중립외교, 신중한 중립외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주제가 자, 붕당 정치로 잡아도 되고 그냥 조선의 국왕편 광해로 잡아도 돼요. 근데 제가 요 얘기는 붕당 정치 전개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 역대 기출 문제들을 보면 그 광해 문제 중에 정답 선지로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라도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그러니까 오답으로 얘를 건드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동법을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1번은 왜 답이 아니야? 그렇지. 정국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1608년 이게 광해 직위년이거든. 그래서 누구의 건의로? 이원익의 건의로. 조선 최고의 명재상. 조선 전기의 최고의 재상이 황이라면 조선 후기의 최고의 재상은 오리 이원익 선생이야. 그래서 이원익의 건의로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어디서만 실시해요? 그렇지. 경기도에서만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했다는 말을 하려면 언제 이후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짜 실시가 되긴 하잖아. 그게 언제지? 무려 100년이 걸려. 정말 공교롭게 딱 1708년이에요. 그래서 1708년 마지막 황해도에서 시행이 되면서 함경과 평안을 제외한 전국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야? 사실은 숙종이죠. 숙종. 18세기 숙종. 자, 그다음에 이제 동의보감. 이게 정답이라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의 대비에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그럼 예송은 언제야? 현종. 그죠? 그다음에 청과 국경.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이러면 누구예요? 숙종. 여러분 백두산 정계비랑 그다음에 그 울릉도 독도와 관련된 안용복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풀이반 할 때 안용복이랑 백두산 정계비를 가지고 숙종 찾는 문제도 우리가 연습 좀 많이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광해 때 있었던 일을 고르는 거니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3번 갑니다. 자, 가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데 여러분 이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문제 중에는 얘가 제일 어려워. 되죠? 그리고 솔직히 그냥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저도 요걸 정리해 드릴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예전 또 교재에도 사실은 이 설명이 있었거든. 근데 각 건축물마다 다 설명을 해놨어. 근데 요즘에 문제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교재를 좀 많이 얇게 줄였거든요. 작년에. 그러면서 교재를 줄이면서 요런 너무 디테일한 표현들은 사실은 교재에서도 좀 뺐었어요. 그런데 나왔네. 근데 제가 대신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고려 건축물은 요새 여러분 고대 탑은 뭐만 나온다고? 좀 심하게 말하면 고려 탑은 뭐만 나와? 그럼 그냥 미륵사의 석탑만 나와. 그 다음에 고려 건축물은 뭐만 나와? 13세기 주심포만 나와. 그치? 그래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치?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죄송합니다.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석사 무량수전. 13세기 주심포. 근데 13세기 주심포 얘기할 때 이번에 국가직에도 요 문제 있었잖아. 요 주제 관련된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정도 더 본다면 뭘 본다? 17세기 규모가 큰 다원의 사원 건축. 그러면 3개. 얘도 3개만 기억하는 거야. 금사산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 되죠? 그래서 제가 찍어준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지금 고려시대 건축물인데 베를린 기둥가 나왔다. 13세기 주심포. 됐죠?
그럼 여기서 합천의 인사 장경판전이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합천의 인사 장경판전은 이건 조선시대 건축물이야. 조선. 그렇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지만 주의사항이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그러니까 대무왕쟁기 만들지만 강화도에서 근데 그걸 현재 보관하고 있는 합천의 인사는 사실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설이 사실은 명확하진 않는데 현재 학계의 분위기는 세조로 보는 게 현재는 다수설이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 해인사 장경판전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틀렸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 4번은 고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2번 중에 골라야 돼. 1번, 2번 중에. 되죠? 1번, 2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았던 문제지. 되죠? 네. 그래서 보면 일단 주진포 양식 그래서 부속선 무량수전, 1번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이 13세기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뭘 봐야 되냐면 조선 후기 17세기 건축물을 봐야 된다 그랬죠. 외란 이후. 그래서 외란 이후에 그러니까 경제적 규모, 그러니까 양반주의들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왜냐면 사실 외란 때 승병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또 하잖아. 서산대사, 삼명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17세기 건축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개를 얘기했죠.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사팔상전, 금사선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두 개가 다 나왔어. 그래서 이 중에 고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이 조선시대 건축물 중에 유일한 5층 목탑이다. 이걸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7세기 규모 큰 사원 건축은 둘 다 지금 해당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올해 문제 중에는 최고 난이도예요. 됐죠? 그래서 3, 4번을 빼고 1, 2번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근데 아까 오늘 제가 와서 시험 본 것도 막 얘기했는데 다 맞은 사람도 있어. 그치? 근데 아니 저 봐봐. 제 당연히 다 맞았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잘 고른 거예요. 찍기도 잘 찍어. 아니야? 알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어? 경찰 부른다. 자 그래서 그만할게요. 그래서 아멘님 여기 지금 맞춘 사람이 와 있거든. 그래서 항상 다 맞았거든. 그래서 하여튼 근데 당신도 맞췄다 그래? 안 그랬나? 둘 다 맞았네. 자 그리고 이제 엉뚱한 거 대신에 하나 틀렸다 그랬죠. 자 어쨌건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 요거까지 정답을 찾은 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좀 운빨인 것 같긴 한데 네 잘하셨고 그래서 근데 어쨌건 이제 수제 됐으니까 이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드행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요새 최근의 건축물은 거의 여기에 꽂혀 있어요. 출제자들이 13세기 주심포 17세기 규모가 큰 다층의 사원 건축 그렇죠? 이 두 개. 그래서 아까 건축물 제가 6개 얘기했잖아. 자, 그 6개는 기억을 하셔야 하옵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건축물 중에 유일하게 5층이다. 그래서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하나 틀렸다 치고 제가 볼 때는 95점이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서 얻을 점수 다 얻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자, 이게 13번 문제였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요거는 완전 딱 진짜 경제 문제죠. 그래서 조세 제도를 조선 전후기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잡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지제도, 조세제도는 요즘에 디테일하게 안 나온다. 근데 그냥 크게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제 파트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조금 그래도 보셨던 분들은 맞췄을 거예요. 근데 워낙 요즘에 경제가 안 나오고 조세제도랑 토지제도가 또 약간 머리 아픈 주제고 그러니까 그쪽을 예를 들어 아예 안 봤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순서는 조세에서 자, 1결당 10분의 1 수치하는 거 이거 언제야? 이게 그렇지 바로 국초예요. 조선 국초. 됐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토지 비옥도와 풍융의 정도에 따라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 이게 뭐예요? 세종 때 공법이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세종 때 공법이 나왔으니까 얘가 두 번째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봤더니, 자, 전세 풍융과 관계없이 1결당 4두에서 6두, 이러면 뭐예요? 공법에서 이제 아예 세액을 고정하는, 영원히 세액을 고정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영정법이라고 하지. 영정법 언제야? 영정법, 외란과 호란, 바로 직후인 인조 때죠. 인조.
그러니까 이제 나가 순서적으로 그 다음이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지주에게 결작이라 그래서 1결당 미국. 그래서 그럼 이제 결작이 나왔으니까 결작은 언제야? 그렇지. 얘는 균역법과 관련이 있죠. 균역법. 그지? 여기는 뭐야? 영정법. 되죠? 자, 그래서 균역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균역법은 영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면 자, 다, 라, 나, 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합형으로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파이널에 정리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조세제도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몰라도 뭐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조선 후기. 됐죠? 조선 후기 조세 시스템의 최종 변동은 기억하셔야 돼요.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대동법. 그리고 그 다음이 균역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대동법만 빼고 물어봤네. 왜냐하면 순서를 물어보니까 그리고 앞에서 사실은 그 광해 문제에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시행됐다라는 그 선지가 있었잖아. 그쵸? 그게 틀린 선지로. 그러니까 거기 대동법을 썼으니까 여기서 뺀 것 같아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조세제도 조선시대 편찬 순서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15번 갑니다. 자, 이것도 제가 찍어드렸던 문제지. 그래서 실제로 실학이 생각보다 이렇게 지방직에서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딱 4문제밖에 없다. 됐죠? 근데 그 중에 근데 최근에 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에서도 실학이 안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실학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농실학에서 이익 정약용 그 다음에 중상학파에선 홍대용, 박재가, 박지원 이렇게 빅5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지금까지 중상학파를 물어볼 때 많이 물어본 그러니까 북학파를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온 사례야. 뭐야? 우물물의 비유. 됐죠? 네. 그래서 북학의의 한 대목이죠. 북학의에서 나오는 박재가의 소비론이에요. 소비론. 됐죠? 우물물의 비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북학파. 그러니까 중상학파 박재가지. 박재가. 자, 그래서 박재가를 고르는 문제야.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어요. 갑니다. 청과 통상, 술의 이용을 주장했다. 이거는 사실은 근데 중상파 대부분 얘기해. 그래서 얘는 자,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박재가도 사실은 맞고요. 여기 사료가 박지원으로 바뀌잖아. 그래도 맞아. 되죠? 네, 그래서 보통 북학파들이 얘기하지. 자,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자, 나머지 오답 선지 빠르게 봐드릴게요. 자, 양명을 연구해서 강학파 이러면 정제도죠. 정제도. 자, 토지의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매매를 제한하잖아. 그래서 더 이상 매매할 수 없는 토지. 그래서 영업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 문장으로는. 그래서 이건 이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지전설을 주장했잖아. 자, 그러면서 중증임 세계관 이러면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야? 의산문답. 그러니까 의산문답이니까 홍대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오답 선지까지 봤습니다. 16번 갑니다. 답 창립문. 자, 얘는 지방직이 워낙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도 지난 10년간 5번 나왔거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의 뭐 1년 건너서 실제로 이제 한 번씩 출제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지방직 5번 중에 신간회가 4번이고 그 다음에 근후회가 1번이다. 근데 근후회는 신간회 협력단체니까 근후회 문제는 거의 뭐 신간회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된다. 그랬는데 오랜만에 신간회가 나왔네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신간회가 아니라 근후회가 나왔네요. 자, 근후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키워드만 좀 잡아볼게요. 자, 지금 이 단체가 무슨 운동? 여성 운동을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제로 자 우리 자매가 우리 사회를 분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공고하게 뭘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여성 운동을 하되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결은 뭐 얘기하는 거겠어? 그래서 우리 여성계에서도 그러니까 신간회가 하는 것처럼 봐라 민족일동운동 하고 있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운동이면서 민족일동운동 이거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돼. 그럼 뭐야? 1927년 근후회죠. 근후회. 그죠? 자, 그래서 문제가 근후회 문제입니다. 자, 호주제 폐지는요 여러분 이건 현대사에서야.
그렇죠? 현대사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NGO들, 여러 그런 사회단체들, 이거 현대사에서 일어나는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학교설 미국 이거 기억나? 여권 동문. 신간에게 근의회가 있다면 독립협회한테는 누가 있다고?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찬양회. 그래서 지금 2번은 찬양회에 대한 얘기예요. 1898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조선인들이 에 의한 최초 여학교가 실제로 설립이 돼. 그 이름이 뭐지? 그게 순성 여학교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어린이날, 어린이 잡지. 그럼 여러분 이거는 방정환이잖아. 방정환. 그렇죠? 천도교 소년회. 되지? 자, 그다음 봉건적 인습타파,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차별 철폐.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 정답이죠.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갑니다. 자,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기. 여러분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사료도 많이 읽어드리잖아.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료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보면 그냥 기억이 난다. 왜냐면 얘는 그냥 계속 이러라 그랬지. 대한국대항제 이렇게 끝난다 그랬잖아. 뭐야? 1899년 대한국국제, 1899년 대한국국제. 됐죠? 얘가 1889년 대한국제국,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황제권 강화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되죠? 자, 근데 이제 시간 고르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광무개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대한제국 광무개혁, 독립협회까지 해서 지방직위에서 너무나 많이 냈던 주제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된다. 특히 대한제국 개혁은 잘 기억 안 나면 전부 뭐라 그랬어? 은하철도 1899년. 됐죠? 자, 그래서 원수부의 설치 언제야? 999. 그 다음에 대한국국제 999. 한정통상조약 999. 그래서 경의선 최초철도 경의선철도 999. 전차 처음으로 다니는 거 언제야? 999. 그 다 999야. 됐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협회 사건으로 자 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해산된다 그랬잖아. 됐죠? 자, 그래서 98년에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99년에 이제 광무개혁이 본격화돼요. 그러면서 99년에 대한국제가 발표되지. 자, 그러니까 독립협회 해산 바로 다음인 어디를 고르면 돼? 다 시기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시간 찾기 문제였고요. 18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예전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각 시기별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밀란이에요. 밀란. 농민봉기. 됐죠? 근데 농민봉기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잡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2개, 조선 후기 2개만 시간 잘 잡으면 돼요.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맨 처음이 뭐야? 맨 처음이 뭐 있어? 다번에 보니까 뭐야? 이건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원종과 연호의 난 사벌주에서 일어났던. 언제라고요? 통신라 하대. 통신라 하대 대표는 누구야? 무조건 진성여왕이죠. 자, 그래서 진성여왕 때. 그렇죠? 그래서 다가 제일 먼저야. 이게 통신이죠. 통신라 하대.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봤더니 김삼이 유심의 난이네. 됐죠? 자, 그래서 김삼이 유심의 난이 언제야? 이게 이민집권기야. 됐죠? 그래서 고려 무신정권 때죠. 고려 무신정권. 그죠? 얘가 두 번째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만 잘 보시면 되냐면 실제로 나에 있는 진주밀란. 이 진주밀란이 임술밀란이 되는 거잖아. 철종 때. 자, 그 다음에 평원대원수 경문을 띄운다. 그러면서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도 놈 이러면서 멸시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발. 이게 뭐야? 1811년 순조 때 일어나는 홍경래의 난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예요. 이게 순조야. 홍경래의 난. 그죠? 내가 홍경래의 난이고. 자, 그 다음에 나번. 아까 진주에서 일어난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 있죠? 이게 언제야? 이게 철종 때죠. 철종. 됐지? 그래서 1862년. 그래서 요거랑 이제 사실 이건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철종 때 일어났던 지금 뭐에 대한 거야? 임술밀란이잖아. 임술밀란.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야? 자, 그래서 통일신라부터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다, 그 다음에 가, 라, 나가 정답이네요. 4번.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가나사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 실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또 하나의 문제였는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요걸 읽어줘야지. 자, 조선 오랫동안 제국으로서 중개돼서 이제 얘가 있고, 이번에 제정한 나왔다. 뭐라고요? 수륙무역장정은 여기서 끝났어.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82년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에요. 그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나인데 나를 잘 잡아야 돼요. 왜냐면 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자주 봤던 사례가 아니니까. 자, 지금 청국이 조선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관계를 없앤대요. 뭐 조공 바치고 뭐 했던 거 그냥 형적 관계 다 없어진다.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해.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는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밑에가 중요해. 근데 중요한 게 있지.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답이 결정되는 거야. 청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군비 배상금으로 2억 량을 일본국에 지불한대. 됐죠? 요 두 번째 문장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의 결과야? 청일전쟁의 결과죠. 청일전쟁의 결과니까 얘는 자 1800 그러니까 95년에 체결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됐죠?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의 두 내용이 일본국에 대해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과 그 다음에 또 하나 타이완과 요동을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준다지.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갑니다. 자, 영국이 검은돌 불법 점령했다. 그럼 이거 언제야? 검은돌 사건 그러면 85 안에 쏙 들어오네. 두 번째, 한정통상 조약은 1800 이거 조금 전에도 했죠. 대한제국 할 때 999, 999, 999. 그럼 요 뒤인데 이 사이에 안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 84년이죠. 그 다음에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 그럼 이거 이제 잘 봐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잘 몰랐더라도 요 선지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 선지랑 지금 나사료의 요 두 번째 내용이 호응을 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청일전쟁의 결과니까 이건 청일전쟁이 지금 막 발발한 거고, 그러면 4번은 나보다 앞이잖아. 그러니까 가나 사이에 들어오지. 그지?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4번 건드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다?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다음 법령에 대한 건데, 자, 오랜만에 현대경제가 나왔어요. 자, 현대경제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면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시간 없으면 농지개혁법만 보면 된다. 이렇게 내가 평소에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는 그냥 딱 두 가지 내용. 자, 그래서 50년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랑, 그 다음 60년대 70년대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간 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갑니다. 자, 근데 요 자료는 뭐야? 자, 49년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건 재헌국회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재헌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48년 9월에 제정하는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 반민법, 그리고 49년에 제정하는 농지개혁법. 되죠? 그래서 지금 내용은 농지개혁법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민주당과 지지층의 반발로 중단돼? 아니에요. 이거 시행돼요. 50년 5월에, 그러니까 50년 3월부터 6.25 전쟁 직전에 이거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주택개량 도로 정기 확충. 여러분 이런 얘기는 이거는 70년대 박정희가 하는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 되죠? 자, 유상면수 유상분배. 이게 정답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자작농이 감소. 말 거꾸로 했지. 얘는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소작농이 감소하고 농지개혁 이후에 농토를 받아서 자기 농토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자작농이 느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0문항 다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후에 좀 마음 편하게 좀 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2025년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나왔던 기출의 주제나 유형들 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 그리고 요 유형도 평소에 좀 덜 나오는 게 조금 나온 게 있기는 한데 사실은 대부분은 다 나오던 게 나왔어요.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것으로 자, 지방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